역시 나야.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생각 읽어주는 여자 루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은요. 바로 어떤 상대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하이터치 리더라는 책에서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만한 글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요,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성공하는 CEO의 습관이란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성회 작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김성회 작가님은요, 이제 일전에 일을 인터뷰를 많이 하시고 언론 홍보 이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속에서 깨달았던 진정한 하이터치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이후에 성공하는 습관에 대해서 간추린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 여러분들께 오늘의 생각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모든 공은 상대에게 돌려라 그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 글을 제가 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냐면요. 저의 과거에 저의 오만한 시절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많이 이미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각, 내가 누군데를 버려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직업이 CEO라 할 만큼 오랫동안 최고 경영자를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뻣뻣하기는커녕 겸손하기 그지없다. 일행과 함께 커피 전문점을 찾았다. 사장이라면 을에 의자에 앉아 다른 아랫사람이 주문을 받아 가져오기를 기다릴 텐데 스스럼 없이 본인이 다른 사람의 주문까지 받아 서빙을 했다. 딸들과 이런 데를 자주 와봐서 잘할 수 있다며 애교 섞인 자랑까지 하면서 그는 평소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버리면 겸허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가 존경하는 고교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신 엘리트였는데 고시를 몇 번 실패하는 바람에 지방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좋은 교사는 아니셨던 모양입니다. 맨 처음에 자신이 이곳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무렇게나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유배된 곳이라고 생각한 지방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뒤처지는 찬밥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번쩍 정신을 차린 이분이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버려야겠다고 작정하고 그 다음부터 학교와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매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강조하셨지요. 이채욱 사장은 신조로 삼은 그 말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 출근을 해보니 그 회사 강남 이남대학을 나온 이가 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명문대 출신이고요. 하지만 위축되기보다는 남에게 나를 낮추고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그들에게 나는 늘 배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토끼와 거북이처럼 제가 앞서 있더군요. 업종을 떠나서 정상은 서로 통하는 것 같다. 개그맨 강호동도 한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고졸의 학력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른 개그맨과 경쟁해 진행자로서 승리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못 배워 좋은 점은 똥꼬집이 없는 거죠. 제 의견이 없어요. 배우지 못한 자로서의 혜택인 것 같아요. 백지를 내보이죠. 알아서 잘 칠해 주십시오. 라고 완전히 저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다른 진행자들은 얼마간 자기 고집과 색깔이 있으니 완전 백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고 그가 정상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말한 대로 똥꼬집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때 손을 뿌리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만이 인간관계의 뺄셈 법칙이라고 할 때 겸손은 인간관계의 덧셈 법칙이다. 남에게 공을 돌려라. 제 부사장은 뛰어난 성과로 히트 상품을 연달아 냈고 기업 성과도 좋았다. 거기에 자신의 경영 비결을 집적한 책을 출간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내가 만나본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기업을 위한 장기 비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신문의 인사란에 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됐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바꿔 말해 그가 좌천됐다는 얘기다. 그가 왜 자리에서 밀려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가 지나치게 앞으로 나서면서 사내의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회장에게도 밉보였다고 한다. 재능이 칼이라면 겸손은 그 재능을 보호하는 칼집이다. 뛰어난 재능은 인물을 돋보이게 하지만 적을 만들기도 한다. 겸손은 남의 시기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지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재능은 묻혀있는 지뢰를 밟아 폭발해버린다. 오히려 남보다 빨리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C 부사장 역시 책도 출간했고 강연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도 견제를 받기는커녕 회사를 간접 홍보하는 것으로 오히려 인정을 받는다. 그 이유는 항상 강연을 갈 때마다 상사를 한껏 높이고 모든 성과를 회사의 공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연 PPT는 늘 그 회사의 사장 얼굴로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의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하며 자신이 모시는 사장의 경영 철학에 대해 한껏 추어 올린다. 물론 강의 초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본인에게 강연 요청이 오더라도 격이 높은 자리면 반드시 사장을 추천한다. 나는 부족함이 많아 우리 훌륭하신 사장님이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땅에 넙죽 엎드리는 겸손한 태도는 결코 그의 재능을 낮추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많은 직장인이 상대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내 공을 가로챈다는 것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똑똑한 직장인은 상사가 자신의 공을 가로챌수록 기뻐한다. 상대에게 내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공을 상사에게 기꺼이 헌납한다. 직장에서의 겸손은 바로 이 같은 공 돌리기에서 드러난다. 겸손 지수를 수치로 측정하라. 스탠퍼드 대학의 데보라 그린펠트 교수는 인간의 교만 본능에 대해 재미있는 연구를 실시했다. 3명의 학생들을 한 조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무작위로 한 학생에게 나머지 2사람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30분 뒤 진행자가 쟁반에 과자 5개를 담아 들어가자 심사를 맡은 권력자 학생은 자연스럽게 과자 2개를 집었고 할당량보다 많게 2개를 집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린 채 과자를 먹으며 온통 주변에 과자 부스러기를 흩어놓았다. 이 실험을 통해 그린펠트 교수는 권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타락시키고 약자들에게 적용되는 법 위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군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권력은 인간의 본능이다. 반면 겸손은 결코 몸이 편안하게 순응하는 본능이 아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반성과 학습이 필요하다. 하이터치 리더들은 권력의 본능에 저항하기 위해 피나는 자기 수련 노하우를 개발해 놓고 있다. 아주그룹 김재우 부회장은 나의 성공 스토리는 무용담이 아니라 무용담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털어놓았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 경영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수치화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한 아시아 최고 갑부인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의 말이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탁월성과 교만 또는 오만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마음 자세를 수치한 자부지수라고 털어놓았다. 그의 자부지수 계산 방식에는 4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째, 내가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은가. 둘째, 내가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는가. 셋째, 내 언행이 가져올 결과에 책임지길 원하지 않는가. 넷째, 나에게 어떤 문제와 그 결과, 해결책을 보는 통찰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항상 자문자답하면서 수치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겸허한 마음가짐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면서 오만이 체계적으로 커지면 결국 자아팽창의 환상에 빠지게 마련이고 이는 곧 실패로 가는 숙명이다 라고 말했다. 측정하지 않는 것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란 말이 있듯이 매일 자신의 자부지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반성의 관영이다. JC 인터내셔널 이종찬 사장도 같은 말을 한다. 천연두 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병이고 이것이야말로 사탄이라는 자격이다. 옛날 중국의 증자란 사람이 하루에 3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반성했다고 합니다. 오만은 성공의 운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실수를 고칠 수 없지요. 또한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도 받아들일 여지가 사라지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내 주위에서 멀어지고 성공과 행복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경계하고 뽑아버리지 않으면 잡초처럼 무성해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그리고 실크햇을 벗어 손에 들고 미소를 지으며 상대를 대하라. 혹시라도 부족함이 없는지 매일같이 교만의 잡초를 뽑고 자부지수를 측정하라. 네, 여기까지 제가 하이터치 리더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오만했고 교만했고 정말 남들이 볼 때 경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내가 낸데 이렇게 했었고 여기 글처럼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세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를 살렸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인드를 버렸던 건 물론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서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잘해주면 아 내가 진짜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냐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참 느꼈던 게 자부지수라고 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위인분들도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겸손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인간으로서 겸허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겸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진짜 이 오만하고 교만한 그 거만한 마음을 버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막 아, 역시 나야.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হি 일비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한 번은 또 고비를 주시는 게 인간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아 이것도 그냥 내 삶의 한 떼기권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저도 매일매일 새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 정말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교만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억누르고 버리는 삶의 자세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나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또 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달리셨으면 좋겠고 또 2020년 2월 24일은 또 새로운 초하루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저는 오늘 방생을 하러 갑니다. 양재천에 방생하고 이제 선바위에 가서 기도 좀 할 생각인데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되시길 기원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노력하는 생각 읽어주는 여자 루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안녕.